근데 저는 일단 오늘 부러졌던 업종에 대해서는 기회라고 보진 않습니다. 엔터 미디어 컨텐츠 이쪽은 최근에 그래도 시장에서 버팀목을 가질 수 있었던 쪽인데 이 중국향 이유죠. 이유 그것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할 빌미를 만들어줬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 엔솔이 죄송한 얘기죠. 모든 1월부터 이 시장이 원흉이 된 건 맞습니다. 그건 오늘 이제 이게 그쪽 중국 소비 쪽이 기본적으로 보이는 쪽이 다 빠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주들 그동안 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다가 또 좀 버티다가 그냥 무너져 버렸잖아요, 오늘. 이게 지금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리기 싫은데 LG생활건강입니다. 그러니까 LG생활건강 특히 이게 답이 없이 흘러내리네. 진짜 답이 없어요, 정말로. 아니 이거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기업까지 펀더멘털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건 대비해서. 설명할 이유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철저하게 너무 소외가 되는 건데 이것만 그런가요? 아모레퍼시픽. 소위 아모레퍼시픽은 요때는 해볼만 했습니다. 올랐다가. 올릴 때 해볼만 했는데 이게 지금 거의 한 달 오른 상승폭을 한 4일 만에 부러뜨린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차트를 봤을 때 저 같은 사람은 여기 깰까봐 못 삽니다. 당연히 못 사는 겁니다. 안 좋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매수세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LG생활건강이 금연 그 꼴이 된 이유가 아무도 안 쳐다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매수는 없고 공매도만 많아지죠. 그러니까 주가가 땅굴을 파고 계속 가다가 중간에 크게 부러지는 경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신용 반대 매매도 나올 수 있고 기관 투자가들의 손절이 나올 수도 있고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겁니다. 화장품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좀 특이했던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로 작년 우리주 중에 대표님 그 황태자였던 주식이 있습니다. FNF요. FNF. 네, FNF가 잘 버티던 그래도 굉장히 의류주 중에서는 버티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11%가 깨졌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이유가 FNF가 오를 때 MLB 매장 중국에 진출입니다. 그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죠? 중국 매장이 계속 작년에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향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은 다 이런 모습일 거란 얘기잖아요. 정확합니다. 오늘 빠진 것들이 다 그래요, 지금. 그런데 아침에는 오늘 시장을 얘기하는 중이니까 아침에는 안 빠졌거든요. 잘 버텼는데 한 11시 장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엔터도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뭐 직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이거 오늘 화장품 아침부터 부러지는데 이거 엔터랑 미디어 쪽도 전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라고 누가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는 엔터를 좋아하는 모 직원, 저도 포함이 될 텐데 엔터사가 3, 4년 전부터 중국 익스포저가 이미 거의 제로다. 거기 사업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엔터가 빠지는 겁니다. 그거 이제 시장은 냉정하게 이거는 중국향 비즈니스가 별로 없어. 이걸 생각 안 하잖아, 그냥. 그냥 때리는 겁니다. 일단 오프라인 공연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에 올랐는데, 이상하네, 봉쇄? 막 이러니까. 중국도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혹은 합리적인 생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엔터 빠지니까는 그동안 잘 버텼던 건 뭐 있습니까? 컨텐츠요. 컨텐츠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막상 이게 이런 섹터가 화장품은 중국 익스포저가 큰 건 맞아요. 그러니 그랬다 치더라도 뭐 FNF 같은 의류 그리고 엔터 뭐 컨텐츠 이런 쪽까지 동반으로 빠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도 역시 기본 전제는 정상적인 시장에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지난주부터 지금 메이저 투자자들의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들도 기억을 해보시면 그들도 손실이 많이 나 있고 펀드 수익률을 빨리 재고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재고시킬 거면 수익이 난 종목은 빨리빨리 수익 실현을 하면서 수익률을 재고시켜야 되는데 빨리빨리 수익 실현을 한다는 논리는 뭐냐면 오른 걸 파는 거예요. 막상 오늘은 중국향 비즈니스가 있는 종목들이 셧다운이라는 우려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는 게 말하기엔 그렇지만 주식을 매일 보는 제 입장에서는 여전히 장이 안 좋으니 그동안 잘 버티고 안 빠졌었던 업종을 골라서 팼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제가 보기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는데 오늘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이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그럼 내가 그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로 보느냐 네. 아니면 그 오히려 지금 좀 더 뒤로 물러서야 되는 하나의 위험한 시그널로 봐야 되냐. 네. 근데 저는 일단 오늘 부러졌던 업종에 대해서는 기회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엔터도 저는 원래 엔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좋아하더라도 일단 당장 오늘이 저점이라는 걸 제가 확신할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면은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빠져요. 한 번 더. 그러니까는 이게 뭔가 법칙이 있는 건 아닌데 이게 지금 섹터가 돌아가면서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뭔가 한 번 정도는 더 무섭게 시장에서 그렇게 한 다음에 좋아지는 경험. 그리고 특히 이번 주에는 그 FMC든 러시아 딜폴트든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또 마지막 우리가 1월 달부터 기다렸었던 마지막 이벤트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하더라도 늦진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조금 비싸게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측면에서는 그 누가 사겠어요 지금. 물린 사람들. 물린 분들의 물을 타는 건데. 그렇지. 예, 오늘도 제가 이제 전화를 또 왔어요. 그래서 그 이쪽 섹터가 아니고 소부장 섹터입니다. 아 반도체. 예, 진짜 쌉니다. 진짜 싸요. 진짜로 뭐 그렇게 싼 소부장이 있나 싶었어요. 근데 아침에 쭉 제가 이제 장애를 쭉 보면은 저희가 차트를 열어놓고서 종목을 다 눌러보거든요. 그러면 종목들 모양이 있는데 한 20개 눌러보면 차트가 똑같은 거예요. 그 섹터 똑같은 걸 눌러보니까 다 똑같습니다. 모양이. 그러니까 섹터 자체, 반도체 소부장 섹터 자체가 완전히 내려와 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 두 개는 툭툭툭 밀리는 겁니다. 근데 이 평을 깨고 내려오는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올바르게 서 있는 종목들이 한 두세 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 종목을 봤더니 레포트 나왔더라고요. 지난주 혹은 어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죠. 메이저들 입장에서도 빨리 수익 실현하려고 하는데 걔네들이 팔면은 또 빠지는 겁니다. 그 자리로. 근데 그 레포트가 나왔었던 논리가 뭐냐면 기존 다른 소분양 업체들이 갖고 있는 논리랑 똑같아요. 메모리 반도체가 좋아지니까 투자 사이클이 늘어날 것이다라든지. 그럼 이 종목은 맞고 이 종목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못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팔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건 딴 거 더 빠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소부장도 그렇고 그나마 엔터 미디어 컨텐츠 이쪽은 최근에 그래도 시장에서 버팀목을 가질 수 있었던 쪽인데 이 중국향 이유죠. 이유. 이 꺼리가 만들어진 건데 그것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할 빌미를 만들어줬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래서 이제 제 입장에 봤을 때는 조금 시장을 약간은 지난주 목요일까지는 그러더라도 내가 종목 셀렉션을 해야 되겠다라고 스탠스에서 오늘 아침부터는 조금 쉬자 그냥 쉰 거 이런 식으로 좀 변화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보수적이 됐다. 그리고 지금 오히려 저렇게 많이 빠지는 이 시장이 전에는 이제 좀 기회로 봤었는데 지금은 좀 더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지금은 조금 조심할 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조심을 해야죠.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조심하는 건 똑같습니다. 현금 아끼면 됩니다. 현금. 예. 근데 이제 대부분 현금이 없어.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다 이 물량으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 더 고민이 크실 텐데. 그래서 아까 그 소부장 그 한 종목이 대부분인 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나머지 현금으로 물을 타시겠대요. 그래서 절대 하지 말라고 그렇게 통화하고 오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그 엔터나 이렇게 올라갈 때 고민이었던 게 지금은 좋은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거냐 아니면 이게 또 꺾이면 이것도 좋다고 따라갔던 사람들은 또 물리는 거니까. 근데 이게 지금 진짜 우리 사물놀이죠. 사물놀이? 사면 물리는 장세.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인가 와가지고 말씀드린 게 대표님한테 일단 저점에 미리 들어갔던 종목들은 수익 나면 좀 엔터든 뭐든 좀 팔자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이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좀 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2600을 깨는 1월 전에 전저점 테스트가 있었고요. 지금 횡보 국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기 안 깨고 그러면은 한 번 정도는 더 바짝 따지기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2645포인트는 지금인지 근데 바닥 따지기를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바닥 따지기는 무섭게 하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시장 참여자들이 뭔가 무섭다기보단 짜증난다는 표현이 좀 더 많거든요.
그러니 뭔가 무섭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뭐가 무섭냐면 카카오 작년 말처럼. 그러면 지금 카카오 지금 좋잖아요. 그렇지. 예, 그렇게 근데 생각하시면. 이제 문제는 지금 이게 기대감이잖아요. 정부가 지금 바뀌면서 어떤 정책이 네. 바뀌는 거 아니냐. 네. 플랫폼 규제에 대한 네, 네. 이런 기대감인데 이거는 사실 기대감이지 아직 팩트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도 불안한 거라. 근데 많은 분들이 입장이 이게 올랐을 때 수익이 났으면 이게 매도를 고민하는데 아직까지 손실 지점까지 가려면 본전 가려면 아직도 뭐라고 네. 하거든. 그러니까 팔지도 못하고 근데 중간에 팔고 우리가 쉽게는 말은 팔아서 일단 가지고 있다가 또 다시 이렇게 하락했을 때 사면 돼서 뭐 주수라도 늘리자. 네, 네. 말은 쉬운데 이게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그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하기 싫으시면 현금 들고 안 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매매를. 그래서 1월 달에 2월 제가 개인적으로 1월 2일 2월 매매가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없었는데 중간에 이제 그 시장에서 덤빈 투자자분들을 제가 계좌를 봐요. 보는데 성공하신 분들이 손에 꼽습니다. 근데 성공하신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나이대가 상대적으로 젊으시고 손이 굉장히 빠르신 MTS에 능숙하신 좀 젊은 투자자분들. 근데 그런 분들의 계좌 금액이 들어갈 때 크게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게임 하듯이 오늘은 뭐 오를 것 같으세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어디요? 그럼 아니면 팔게요. 그럼 바로바로 들어. 이런 식의 성공을 한 거지. 근데 막상 전체 잔고랑 지금 비교해 봤을 때는 그렇게 윤택하게 나아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저는 물론 이번 주 안정화되리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오늘 시장을 봤을 때는 이 전략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시장을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찌됐든 오늘 결론은 중국 소비 쪽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이쪽이 좀 빠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2차 전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네. LG엔솔. 네.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었지만 지금 너무 과매도 구간이냐 네. 아니면 아직도 그 밸류에이션이 높은 거냐 이거 시장에서 논란이 많거든요. 네네. 일단 어떻게 보세요? 일단 비싼 게 맞습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모가가 얼마였죠? 공모가가 30만 원이었죠. 30만 원. 아직 공모가 안 갔습니다. 아, 제가 지금 켜볼게요. 36만 3,500원이니까. 아직 공모가까지는 안 왔죠. 네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점은 싼 거 아니냐, 저가 매수 들어가도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지만은 그 지금 올리는 그 이익이나 매출 이런 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비싼 거 아니냐. 오늘 시가총액이 91조거든요. 엔솔 올해 영업이익 이익 목표치 1조입니다. 91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편하게. 진짜 싸면 가격이 싸진 거죠. 내가 본 눈에 본 가격이 싸진 거지. 밸류는 저희 처음 상장할 때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100배 넘 130배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지금 1조라는 목표를 달성할지 어쩔지 지금 왜냐면 지금 원자재 가격이 맞아요. 급등하면서 정확하십니다. 이거 자체가 흔들리는데 정확하십니다. 예. 그게 아니라 달성이 된다 해도 90배가 넘는 거니 맞아요. 예. 이게 이제 문제인 거네요. 그만큼 이제 시장이 그 섹터를 멀티플을 더 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은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근데 그게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회사들을 셀 메이커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셀 메이커 업체들은 니켈, 리튬, 코발트 가격 상승분을 자동차 회사, 자동차 OEM 회사한테 전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요것만 봤을 땐 수익성 우려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에코프로비엠, LNF 같은 소재 회사들이요. 그럼 이 소재 회사들은 양극재와 동박 기업 모두 주력 광물 지원 판가를 셀 메이커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SDI에 전가를 시키는 거죠. 엔솔이라든지. 그러면 OEM, 자동차 OEM 업체들,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가 다 봤는데 그럼 뭘로 돼야겠습니까? 판가 인상으로 돼야 됩니다. 자동차 가격이 비싸져야 되는 거죠. 근데 막상 논리로 봤을 때 테슬라는 가격을 올리고 있고 지난번에 데이터가 나온 거 보니까는 테슬라는 잘 팔려요.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런 논리가 통하지 않는 시장인 겁니다.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때는 이 논리가 통하게 돼서 적어도 종목들이 밑꼬리를 답니다. 밑꼬리를 닫는데 오늘 SDI는 밑꼬리를 달았거든요. SDI 좀 볼까요? SDI는 많이 빠지긴 했지만 SDI도 좋으네요. 그러면 예,
밑꼬리를 달았어요, SDI는. 근데 SDI는 오늘 2% 올랐고 엔솔은 7% 빠졌고. 그럼 뭐냐면 이거는 공매도입니다. 그러면 물론 SDI보다 엔솔이 비싸죠. 이익이 좀 그 밸류에이션 90배가 넘으니까는 그렇게 치부할 수도 있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런 논리가 통용이 된다면은 엔솔도 어느 정도 좀 올라와야 되는 게 맞아요. 과매도 구간이라면은. 그런데 SDI는 플러스고 엔솔이 빠졌다는 점은 아마도 공매도가 조금 더 엔솔한테 작용을 했다라는 게 맞을 것 같죠.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네. 오늘 거래량이 199만 9천, 그러니까 한 200만 주 가까이 되는데 네. 공매도 수량이 79만 8천 주, 비중이 39.95%. 오늘 더 늘어난 거네요. 더 늘었네. 저 지난주 금요일보다. 그러네. 39.95%네요. 이게 엄청나네. 오늘 오후에 업데이트가 됐을 겁니다. 오늘 거가. 그러니까 지금 잠깐 여기 보시면은 지난주에 66만 주가 됐고 36.6%, 오늘 79만 주에 39.9%니까 더 늘어난 겁니다.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은 제가 엔솔 처음 상장할 때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긴 하겠지만 상장에 한번 쭉 오르면 그리고 코스피에 편입돼가지고 공매도 될 수 있으면 카뱅처럼 되면 안 되는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때도 카뱅도요. 그때 비싸다고 하고 상장을 했는데 그때 계속 그 은행이냐 플랫폼이냐 이러면서 그런 논란이 있었었죠. 그리고 올라다가 결국은 편입이 될 때까지 오르다가 편입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는 그때부터 계속 빠졌거든요. 이 카카오뱅크예요. 한 달 정도 오르다가 그때부터는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이러니까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볼까요? 그러면 이 종목 해당하는 하나의 종목을 봤을 때 과연 그 종목의 실적이라는 성장성을 볼 수 있는 시장 환경이 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떠들고 다니는데 막상 속마음은 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제 현실이 짜증이 나는 거고 오늘 일정 화가 났었다라는 상스러운 욕을 했었다는 것도 이런 부분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아무리 성장성이 어쩌고 이게 아니고 그냥 수급 논리 하나. 수급 논리 하나. 그래서 제가 최근 자료를 좀 보니까는 이런 우려가 주가로서 빠지고 있는 건 맞고 논리상으로는 그러더라도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이 오르고 테슬라 기준은 잘 팔리긴 하니까 이게 빨리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건데 그 시즌이 어떻게 써 있냐면은 4월 실적 시즌을 통해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의 수익성을 확인하는 과정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4월 달에 실적 발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럼 지금 3월 14일이잖아요. 한 달 남았어요, 벌써. 근데 문제는 실적 발표 한다 한들 네. 기대가 되냐는 거지. 왜냐면 지금 이미 원자재 가격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안 좋은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미 그럴 때는 이제 만약 주가 그때부터 뜨기 시작을 하면은 이런 뉴스가 나올 겁니다. 이미 낮아진 시장 체력, 눈높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니켈, 코발트, 망간만 얘기를 하는데 그 배터리 셀 메이커 업체들은요, 그거 아니고 금속 있지 않습니까? 금속 가격도 오르니까는 그 금속 가격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것까지 동반으로 그러니까 소재 업체들은 니켈, 코발트만 맞는 건데 금속 가격까지 같이 맞는 셀 메이커는 양빵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안 좋은 건 맞긴 맞죠. 그렇다고 그거를 어떻게 한 번에 자동차사 업체한테 한 방에 전가를 시키겠습니까? 그건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구조는 제가 좀 읽어보긴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분기별로 단위 계약을 하고 이런 게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일단 지금 시장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닐까. 예. 자, 그러면 지금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뭐 니켈 가격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러저런 이슈들로 아주 최악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LG 엔솔 뭐 엄청나게 급락하고 있고 네. 지금 이거를 좋은 어떤 기회로 봐야 될지 매수의 기회로 네. 저가 매수 네. 아니면 아직도 멀었다. 혹은 어떻게 예. 봐야 돼요? 저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요. 실적 발표는 봐야 됩니다. 실적 발표. 실적 발표를 보는 이유가 실적 발표가 나와서 좋게 나와서 사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주요 메이저들이 그쯤부터 이쪽을 쳐다볼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방향성을 정하자. 맞습니다. 지금 이미 들고 있는 분은 들고 있는 분 버텨야죠. 어떡하겠어요. 그때까지? 예. 근데 그때 만약에 안 좋은 실적이 나왔어요. 그럼 더 어떻게 부러지면은 그거는 정말로 손절을 쳐야 되긴 칩니다. 그때 예. 뭔가 손절을 하더라도 확인하고 확인을 하고 근데 솔직히 저는 지금 수준이 너무 과다 생각을 해요. 하지만 비싸다고 생각하잖아요.
엔솔은 비싸죠. 아, 엔솔. 엔솔은 전체 비싼데 다른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쪽 이런 말고 쪽은 그렇게 비싼 게 아닙니다. 소재주는 그렇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엔솔은 밸류에이션도 비싼데 수급적으로도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비싸니까 수급적으로 안 좋은 게 들어온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공매도 치는 사람들은. 근데 저는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저는 빨리 어느 정도는 FOMC가 끝나야 되지 않을까. 전날이라도. 그래야지 이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확인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빨리 당연히 좋아져야죠. 좋아져야 되는데 2차전지는 이제 제가 엔솔이랑 이쪽만 말씀드렸는데 소재 쪽 있잖아요. 소재 쪽도 지금 에코프로비아, LNF 많이 깨졌는데 이게 지금 막상 LNF만 봤을 때는 지금 추세가 오늘 이탈이 첫 된 거거든요. 네. 됐는데 전저점은 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6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열어놓고 여기가 또 200일선이 좀 닿는 구간이에요. 그럼 차트를 보는 이유가 이게 꼭 맞진 않지만은 어느 정도의 지지선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 그럼 요쯤에서는 한 번 정도씩은 대반등이 나왔으니까 200일선은 한 번에 깨는 경우는 없거든요. 거의 주 생명선이니까는. 여기서는 한번 옆으로 횡보를 하든 지지를 하든 깨면 감아 올리든 이런 모습이 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약간 그리고 그 지난주 와서 말씀드린 거 기억해 보시면 그래도 2차전 쪽에서 꼽는다면 LNF 본 게 테슬라향 매출이 많으니까 테슬라. 예, 테슬라는 어쨌든 지금 잘 팔리고 있으니.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하나가 제대로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LNF 좋고 다른 양극재 업체는 안 좋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시장에서 저희 살아있는 논리는 LNF가 빨리 올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쪽도 다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엔솔 얘기하다 말씀 못 드린 게 뭐냐면 그거예요, 대표님. 2000년 ETF가 엔솔이 이제 편입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엔솔이 빠지면 전반적으로 운용 금액이 빠집니다. 다른 종목들도 같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엔솔 때문에. 그러니까는 엔솔이 죄송한 얘기죠. 모든 1월부터 이 시장이 원흉이 된 건 맞습니다. 그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렇지. 네. 하여튼 그래서 엔솔 원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네, 하여튼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이런 투자의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자. 그리고 결정을 하자. 하여튼 관점은 일단 실적이네요. 그럼요. 역시 네. 4월 달에 있게 되는 1분기 실적을 보고 우리가 방향을 정하자. 알겠습니다.